자, 이렇게 엔진룸 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흡기구죠. 이쪽도 지금 제 나름대로 청소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청소를 해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인테이크 집어넣고 이제 또 더 조립을 해 볼게요. 일단은 이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열고 그냥 요 안에 플립 있죠. 이 플립을 이게 열린 상태로 이제 너어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은 상태로 너어를 줄 건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키같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맞춰를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 노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데하고 하나 맞아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걸리면은 이상하게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거 꼭 이쪽 바깥쪽으로 나가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뭐 끼다란 거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건데, 요것을 여기 이제 보면은 반달 모양의 홈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이 하얀 거 뿔 튀어나온 거, 이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를 가야 되는데, 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 동그란 원 안에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같이 들어를 가줘야 돼요. 이건 찍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이게 요 안에 보면은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검은 거에. 그리고 볼트는 T30으로 이제 조여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얘를 달아줄 건데, 여기 안에는 이제 가스켓이 하나가 들어를 가야죠. 뭐라고 할까, 이거 황토색 이 가스켓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황토색 가스켓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를 주시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제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초록색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 한쪽에는 이렇게 황토색이 하나 들어가고, 이쪽 반대쪽으로는 이런 파란색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토색 쪽에는 이 인테이크 붙는 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이제 스로틀 바디하고 이렇게 맞는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튀어나온 핀이 있죠. 이 핀 두 개하고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이 구멍이 있는데, 이게 여기하고 이제 또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EGR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가스켓을 끼웠죠. 그래서 여기에다 WD를 살짝 윤활을 시켜를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가 가스켓이 더 들어갑니다. 스테일 가스켓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끼워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무 가스켓 하나, 그리고 스테일 가스켓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EGR 파이프를 넣을 건데, EGR 파이프를 넣을 때는 요 위에 온도 센서 있죠. 이게 하늘을 바라보게끔 해서 넣어를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거 조립을 이제 마무리 토크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토크 값은 10Nm이고요. 이거는 조이는 순서가 있어요. 보면은 이 인테이크에 5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7개가 한 번에 조여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위에서부터 1번, 2번, 아래쪽에 3번, 4번, 그리고 인테이크 마지막에 5번, 그리고 6번, 7번 이렇게 번호가 돼요. 이건 14mm 스패너로만 잠가주시면 돼요. 이게 토크 값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케이블이 있는 거를 잠글 수 있는 그런 또 소켓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구입을 하실 건 없어 가지고 그냥 좀 세게 잠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로틀 바디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인테이크에다 연결하기 전에 그냥 여기 인터쿨러 호스 있죠. 그 호스에다가 먼저 이 스로틀 바디를 걸어를 놓고서, 그리고 작업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리고 이 커넥터, 그냥 이 스로틀 바디에 들어가는 커넥터 두 개를 먼저 연결을 하고 볼트를 조일게요. 안녕하세요. 1, 2부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선은 스웰 플랩 그 조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조립을 다 하고서 이제 헤드에다 딱 연결을 하고 나서 오류 코드가 하나 떴었어요. 스웰 플랩이 너무 멀리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오류 코드가 떴어가지고 다시 인테이크까지 다 빼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했었던 건데, 일단 스웰 플랩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할 때 인테이크에다가 스웰 플랩을 조립을 하고, 그리고 스웰 플랩 컨트롤러까지 이렇게 조립을 하죠. 그 상태로 엔진 헤드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 엔진 헤드에다 연결하기 바로 전에 스웰 플랩 그 동그란 원 있잖아요. 그 원을 한 2개 정도를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열고 닫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간섭이 있다라면은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헤드에다 연결을 해 주셔야만이 아무런 오류 코드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부 영상에서 잠깐 보여를 드렸지만은, 제가 헤드 쪽, 그러니까는 인테이크가 붙는 그 부분 쪽을 클리닝을 하고서 이제 표면 정리를 하지를 않고도 그냥 닫았죠. 원래대로 하자면 표면 정리를 다 하고서 닫아를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포가 공구박스 안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포가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장갑으로만 대충 이제 정리를 하고서 이게 닫은 거긴 닫은 건데, 원래대로 하자면 한 1000방에서 1200방 정도 되는 사포를 이용해가지고 표면 정리를 한번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다를 주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사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대충 하고서 넣기는 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냥 닫았었을 경우에 압력이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표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닫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흡기 클리닝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흡기 클리닝은 흡기 클리닝 전부 다예요. 그냥 EGR까지 센서류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흡기 클리닝만이 아니고 DPF 클리닝까지 같이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 차에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매핑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더 끌어올릴 수는 있긴 있지만은 그건 제외하고, 일단은 DPF는 왜 클리닝을 해줘야 되냐, 일단은 강제재생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긴 하는데 그것도 얘기가 좀 많아요. 강제재생을 하면은 어떻게든 DPF 안에 그게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PM이라던가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10이라는 양을 먹었다라면 배출되는 양도 10이라는 양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었을 경우에 사람 같은 경우에 변비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카본이 좀 잔뜩 낄 수도 있고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차에 출력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연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내 차에 뭔가 흡입이 되는 그 흡입 양이 있죠. 그것을 흡기 필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냥 그게 매프 센서에서 측정을 하는데, 매프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을 ECU로 보내를 줘요. 그래서 ECU
ECU에다가 이만큼의 공기양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ECU는 이제 커먼 레일에다가 이만큼의 공기양이 들어왔으니까는 요 정도의 연료를 분사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커먼 레일은 인젝터에다가 그 양을 분사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연료하고 산소가 만나서 뻥 터지고서 이제 배기 매니폴더를 타고서 나간 매연들이 첫 번째 람다 센서, 그냥 옥시 센서라고도 하는데 그 산소 센서를 만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DPF를 통과해서 나가면서 이제 걸러지면서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H2O인가? 그게 이제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2번 산소 센서에서 측정을 해요. 그리고 그 측정된 값을 다시 ECU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양이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ECU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요. 합기되는 양은 10이라는 양이 들어왔는데 배기 되는 양은 5밖에 배출이 안 됐네. 그러면은 커먼 레일에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배기 되는 양이 5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좀 연료 분사량을 조절을 해줘 라고 이렇게 커먼 레일에다가 전달하면은 커먼 레일은 또 다시 인젝터에다가 또 그만한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또 뿌려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폭발하는 양만큼 그냥 연료량이 원래 연료량이 뿌려줘야 되는 양만큼 땅 터졌을 때 뭐 폭발이 10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조절을 해서 가지고 폭발이 7이나 8이 일어나게끔 그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DPF가 녹아내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배출되는 양이 10이라는 양이 다 배출이 안 된다라는 거는 DPF 어딘가가 막혀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강제 재생을 해가지고 빼주던지 아니면 클리닝해서 빼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것보다 점점 작은 양의 폭발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DPF가 녹아내리지 않게 그냥 다른 부품들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ECU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DPF라고 하는 이 부품 자체가 좀 고가의 부품이에요. BMW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제조된 걸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산차 것도 꽤 고가예요. 그래서 이 부품이 워낙에 좀 비싸다 보니까는 정비사 분들도 이것을 언제 클리닝을 하세요 라고 그 말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BMW 같은 경우는 이스타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고장 코드를 확인을 하다 보면은 미립자 필터에 관련된 내용이 뜨면은 이제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클리닝을 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강제 재생을 하든지. 근데 어차피 자동차는 운행을 하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강제 재생이 돼요. 근데 이 강제 재생이 됐었을 때 모든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클리닝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는 건데 강제 재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안에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를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클리닝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때쯤이면은 뭐 아니면은 내 주행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 주행 환경이 뭐 이래서 가지고 이분은 뭐 계속 안 해도 돼요. 폐차 때까지 안 해도 돼요 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DPF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언제 DPF 클리닝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그냥 조만간 그걸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DPF 클리닝만 40, 5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겠죠? 제가 흡기 클리닝을 하면서 왜 EGR은 클리닝을 하지 않았냐 아니면 그 영상을 왜 올리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작업을 시도는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손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EGR을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작업을 했었을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얘기해봤자 너무 쓸데없고 지금 얘기해봤자 다음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면은 무조건 배터리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단자를 빼고 다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 한동안 좀 시간이 있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1박 2일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 바람에 조금 오류 코드들이 몇 개가 조금 더 많이 뜨기도 했고 일시적인 오류 코드들은 그냥 삭제를 누르면 싹 삭제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남아를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너레이터 그 커넥터를 파손을 내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네레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떠 있어요. 그 제네레이터가 나갔나 싶어가지고 충전 전압이랑을 다 확인해봤는데 충전 전압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13.8V에서 14.4V인가? 그 사이에서만 나오면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측정을 했는데 14V가 나왔었습니다. 그 커넥터에서 나오는 이 핀에서 나오는 또 전압도 측정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14V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냥 정상 전압이 다 나왔는데 그렇게 지금 ECU에서 제네레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일단 커넥터 이제 안쪽에 있는 그 배선 피복선 안에서 단선이 됐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차후에 또 하나하나 또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 엔진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부품들을 세척을 했기 때문에 센서류에서 받아들이는 그 값 자체가 좀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엔진 튜닝 점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빨간불이 하나가 들어왔죠. 일단 저 엔진 튜닝 점검 첫 부분은 제가 EGR까지 다 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리셋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EGR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저것을 리셋을 시켰었을 때 저 제네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것을 해야만 그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뭐 비활성화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시트, 그냥 운전석 쪽 시트에 좀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것은 그냥 리셋만 시켜를 주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였었어가지고 리셋을 시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기는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여기다 담자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빼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흡기 클리닝이 사실 그래요.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인테이크나 그런 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클리닝을 하지 않고서 그냥 교체를 하셔도 괜찮은데 BMW 320D만 해도 인테이크 하나 값이 한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진짜 좀 많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굳이 막 파손이 아닌 이상 가급적이면은 클리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그런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흡기 클리닝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뭐 연장선으로 더 찍어야 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오늘이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1월에 또 해야 되는 제 정기 점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또 다 영상을 만들고 해야 돼서 여러모로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또 11월은. 그리고 또 내년 한 3월달 정도에 또 여행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또 그것도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뭐 요래저래 또 11월도 또 바쁜 그런 한 달을 또 보낼 것 같습니다. 여튼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전에 정비를 했었다 그 뿐인 거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말 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이렇게 하는 놈도 있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신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하고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